어느 금수저의 사랑 이야기 썰 출처 레미지 스페이스. 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부자 가문이셨다고 한다. 아빠는 할아버지와 큰아빠가 세운 기업체를 함께 운영했다. 엄마는 아빠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했다. 금전적 이유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본 기억도, 돈에 쪼들려 무언가를 포기해본 적도 없었다.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할 수 있었다. 부모님은 아들이 대학에 갔으니 별 뒤편에 아파트 한 채 사주셨고 타고 다니라며 삼지창 브랜드의 자동차를 사주셨다. 용돈도 풍족했고 걱정도 없었다. 어느덧 인생이 너무 루즈해졌었다.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모든 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남들은 연봉 1억, 2억 받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데 나는 이미 계좌에 남들의 수년치, 10년치 연봉이 들어있었다. 아무런 의욕도 없고 노는 것도 질렸다. 뭔가 일을 해보고 싶었다. 내 손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었다. 5년 전 처음으로 고깃집 알바를 시작했다. 불판을 닦으라는 말에 6시간 동안 불판을 닦았다. 이 노동을 통해 얻은 돈은 겨우 5만 원이었다. 며칠 전 밥약을 해주겠다며 40만 원치 소고기를 사준 것이 기억났다. 내가 부린 사치는 누군가의 8일치의 노동이었구나. 고깃집 알바는 옷에 배는 땀내도 싫고 손도 부르트고 너무 싫었기에 과외를 하게 됐다. 처음 과외 학생을 카페에서 만났던 날, 귀여운 학생이 한 명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연히 나보다 어린 줄 알고 말을 놓고 시작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학생은 당시 24살의 누나. 교대를 목표로 공부했지만 대입에 실패하고 재수할 환경이 안 돼 일을 하며 돈을 모은 후 이번에 교대 진학을 위해 수능을 본다고 했다. 문득 궁금함이 들었다. 만약 이번 수능을 망한다면 이 누나 입장에서는 20대 초반을 일만 했으니 20대 초반을 날려먹은 것과 같지 않나. 어찌됐든 과외를 하기로 했다. 누나는 당신보다 3살이나 어린 나를 존대해줬고 깍듯이 선생으로 모셨었다. 처음으로 누나의 집에 갔다. 좁은 방이었다. 누나의 20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나는 하루 만에 쥐지친 그러한 일들을 과연 얼마나 오래 버텨왔을까 하는 존경심도 들었다. 첫 수업이 끝나고 누나는 봉투에 50만 원을 담아 내게 건넸다. 나쁜 의미는 아니었다. 단순히 그때의 내가 너무 오냐오냐 자랐으며 직설적인 표현만을 할 줄 알았던 것이 문제였으리라. 누나 제가 봤는데 누나 사정도 안 좋으시니 그 돈은 누나가 그냥 쓰세요. 바보 같던 나는 이 말에 대한 누나의 대답이 긍정적일 거라 기대했다. 누나는 울먹이며 나보고 돈 많다고 무시하냐면서 실망이라고 얘기했다. 누나가 내 말을 의도와 다르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해명을 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얘기했지만 결국 내 말이 나는 돈이 많아서 돈 안 받아도 크게 문제없고 누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줄게요. 라며 누나를 무시하는 뉘앙스였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누나에게 몇 번이고 사과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누나를 조금 다르게 봤던 것 같다. 나와 나이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지만 나랑은 다르게 책임감도 있고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인 것 같았다. 내가 잘못 가르치면 누나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쳤다. 과외를 하며 계속 누나에게 자주 연락했다.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스트레스 받지는 않은지 거의 하루에 2번, 3번씩 전화했었다. 누나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으니 일련의 나의 행동들을 누나에게 주는 내 동정의 표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약 3달 정도 과외를 한 후 6월 모의고사에서 누나가 좋은 성적을 받았다. 뿌듯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오늘은 기분 전환을 시켜준다며 주말에 누나를 불러냈다. 밥을 먹고 영화를 보자는 누나의 말에 영화를 봤다. 누나와 곡성을 봤다. 무서웠지만 이상하게 무서워하는 티를 내기 싫었었다. 영화를 보고 그냥 가긴 아쉬워서 술 조금만 먹고 들어가자고 했다. 수험생인 누나한테 술은 독약이었겠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누나랑 꼭 술을 먹고 싶었다. 누나랑 술을 마시며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그날의 일을 사과했다. 누나는 괜찮다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자세한 사정을 듣고 나서 나는 내 자신의 실언에 대해 더더욱이 후회하게 됐고, 꼭 누나가 자신의 목표를 이뤘으면 한다는 바람이 들었다. 수능날 오전, 나는 누나를 수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약속했고, 손난로 포도당 캔디 목도리, 장갑, 약, 담요, 귀마개 등등의 선물을 준비해서 누나를 기다렸다. 차에 타자마자 추우면 쓰라며 선물들을 바리바리 건네줬다. 그리고는 시원섭섭한 마음을 가슴에 남긴 채 수험장으로 가는 핸들을 잡았다. 수험장 앞에 도착해서 차 문을 열어주고 누나에게 잘 보라며 응원해준 후 담배를 꺼내 물었다. 수험생에게 담배 냄새가 안 좋다는 말을 우연히 보고 나서는 과외 있는 날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무지 담배가 피우고 싶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학교도 안 간 채 그냥 잤다. 수능이 끝나고 누나와 다시 볼 수 없었다. 누나와 밥도 먹고 바람도 쐬고 싶어 연락했는데 면접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빠 라며 미안하다고 했다. 이렇게 된 거 주변에 면접으로 대학원 놈들 싹 다 불러다가 면접 준비도 도왔다. 면접 날 굳이 버스 타고 가겠다는 거 내가 차 태워준다고 해서 또 함께 갔다. 결국 내 바람과 누나의 노력이 통했던 건지 누나는 자신의 목표인 교대 입시에 성공했다. 동시에 누나의 발목을 잡던 집안 상황도 어느 정도 호전되어 여전히 힘들더라도 더 이상 숨막히는 생활은 끝나게 됐다고 들었다. 최종 합격 발표가 난 날, 누나의 무릎 숙여보라는 말에 무릎을 숙이고 누나는 날 안아주며 연신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나도 누나를 놓기 싫어 계속 껴안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이제 더 이상 누나를 볼 건덕지가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누나의 왜 우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기뻐서라고 얼버무렸다. 차라리 솔직히 말할 걸 후회스러웠다. 뭔가 예전에 루즈했던 그때로 돌아온 것 같았다.